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영재단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실적 좋은 종목을 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5개월 된 주식 초보입니다. 종목에는 실적이 중요하다 말씀 주시는데 정확하게 실적을 보는 방법을 알고 싶어 몇 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적자 회사라도 실적이 오르고 있으면 실적 좋은 종목일까요? 맞아요. 적자 회사라도 실적이 오르고 있으면 실적 좋은 종목이라고 봐야죠. 이게 물론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2,400개의 종목 있고 그 종목에는 뭐 다양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매년 매출액과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회사도 있고 또 불과 1,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별로였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건데 무조건 적자라고 그래서 이게 또 나쁜 건 아니야. 회사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내적 요인이 있고 또 외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행주 항공사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항공사와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항공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행주들도 있겠지만 하나투어라든지 뭐 여행 관련된 회사들. 자, 그러한 회사들이 자,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됐겠어? 완전 개판 쳤겠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실적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작년과 재작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문제? 아니잖아. 국외, 국내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에 의해서 실적이 악화가 된 거였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19가 풀리게 되고 또 정상적인 활동이 점점 늘어나니 어떻게 됐어? 매출이 올라오겠지. 이러한 경우는 재무제표를 볼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단순히 숫자만 상으로만 봐야 돼? 아니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또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떠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우리가 이건 확인해야 돼. 자, 이 회사의 적자가 왜 발생을 했는지. 자, 이러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회사가 적자를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뭐야? 그냥 회사가 안 좋은 거야. 이런 경우들도 있어. 특히 공장 같은 업체들은 뭔가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떤 경우 회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지으라고 너무나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만들어야 돼. 근데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자금을 공장 짓는데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재무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왜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단순히 숫자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이 회계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경영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것, 전반적인 회사가 돌아간다는 것, 이거는 인력, 재무,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거 하나만 띄워놓고 본다? 회계만 놓고 기업을 평가한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종목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이것저것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적자 폭이 난다 하더라도 이 적자 폭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적자 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회사가 일신 또 일신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업종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가지? 자, 그래서 적자 회사는 무조건 피하라는 말도 있고 아무리 적자라도 적자 폭을 줄여나가면 좋은 종목이라는 말이 있어. 헷갈립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긴 해. 매년 3월 달에 우리 뭐해? 회계 감사 시즌이지.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 감사 시즌에 걸릴 수도 있어. 부적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의견 거절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시가총액이 얼마이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도 잘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제껴버리려면 이왕이면 우리는 2,400개의 종목이 있으니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회사에도 뭐 하는 걸 떠나서 그냥 매년마다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그래서 편하다는 거야. 왜? 그래도 그런 기업들 많으니까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실적을 안 보는 종목들이 있다던데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또 제약 바이오 말고도 실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약이나 바이오 쪽들이 물론 실적을 안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약이나 바이오 쪽들이 다 실적을 안 보는 건 아니야.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실적이 나와. 예를 들어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 뭐 개보린 파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약 회사들이 실적은 실제로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은 대형주의 하나인 거고 일반적으로 중소형 관련된 바이오 회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 실적보다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지. 왜? 제약회사의 기본이 뭐야? 제약회사는 뭐 만드는 회사야? 약 만드는 회사잖아.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에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약을 계속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신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신약에 대한 게 뭐냐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다 임상실험을 거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해보자. 인류에게 있어서 뭐 다양한 질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친숙한 게 뭐야? 암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치매.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데 이런 암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가 어떠한 한 회사에서 임상을 1차를 통과를 하고 2차를 통과하고 뭔가 새로운 비전이 나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어? 안 높아지겠어? 왜?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비전과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산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안 좋아해. 왜? 너무 실체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특성이 기본적으로 혼자 잘 움직이는 게 없어.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바이오주 뭐 중간유와 개별적으로 하나씩 튀는 것들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 같이 움직여. 응? 특히 언제? 코스닥 대세 상승 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자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 제약 바이오들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잖아. 백신부터 시작해서 진단키트 다 제약 바이오들이잖아. 그러면서 후속타로 뭔가 나오고 나오면서 시장을 이끈단 말이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주를 잘 안 해. 왜? 일단 난 약을 잘 몰라. 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건드리진 않아. 그리고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잘 안 해.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잘 안 보는 편이야. 미래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높여서 가는 것들도 있어. 그 다음에 또 재료에 의해서 기대감을 높여서 실적을 안 보고 가는 것들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내가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키네마스터가 실적이 좋느냐? 안 좋아. 내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서 처음 언급을 해가지고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을 얘기했을 때도 실적이 안 좋았어. 근데 나는 왜 키네마스터를 좋다고 봤느냐?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좋았고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결과를 원쪽으로만 본다 그런다면 그 키네마스터가 나 방송에서 언급하고 나서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10,000원짜리가 60,000원까지 갔거든. 6배를 폭등을 했는데 몰랐으니까. 나도 10,000원짜리가 60,000원까지 갔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샀겠지 나도. 그건 운이야. 실력이 아니라. 그렇게 빨리 크게 갈 줄 몰랐으니까. 근데 왜 나는 키네마스터를 좋게 봤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는 대유튜브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관련된 업종에서 봤을 때 유튜브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디냐면 키네마스터 프로그램이에요. 키네마스터가 되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편집 프로그램이. 왜냐면 나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너희들 편집자들 없었을 때 내가 혼자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 혼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대다수의 모든 편집 유튜버들이 키네마스터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키네마스터의 존재를 안 거야. 아, 키네마스터는 근데 또 상장이 또 되어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유튜브에 살고 있고 키네마스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득이나 영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지겠네? 라는 관점에서 키네마스터를 얘기를 한 거지.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 했던 게 뭐야?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왔지. 물론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었으니까. 아프리카TV도 유튜브랑 같이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TV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고 많이 시세가 올라왔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재무제표에 국한돼서만 모든 걸 또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것도 봐봐. 카카오 뭐 우리나라에 처음 오픈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카카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카카오톡을 걔 영업이 전환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 매년마다 적자야. 6년 걸렸어. 흑자 전환하는데. 지금에 와서야 카카오가 다양한 유료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빵빵하지만 카카오가 처음부터 그런 걸 냈냐고.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당장 현실의 가치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비전의 가치가 중요한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잘 나와도 안 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도 밀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된 건지 성장성이 약하다고 판단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지.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내도 지금은 안 움직이지. 왜냐? 작년에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45,000원짜리가 90,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럼 100%가 뛴 거야. 어느 세상에 살면서 삼성전자가 2배 뛰는 거를 난 본 적이 없다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큰 무겁고 어려운 주식이 단기간에 그만큼 어마하게 올랐던 거는 다른 종목들로 따지자 그런다면 400% 500% 올라온 수준이야. 삼성전자가 2배 뛰었다는 소리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승폭을 이제는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1년 365일 계사가 계속 올라. 2년 3년 4년 5년 올라가는 회사는 없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 하필이면 차익 실현이 나올 찰나에 시장 자체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가속화가 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실적이 나와도 아무리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종목이 실적이 1분기 실적 벌써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 빠지고 있어.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시장의 문제다. 근데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돼? 후반영이 되겠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거야. 실적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종합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회계감사라는 거는 이 회사가 정말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 회계감사 기관에 맡겨서 외부 회계감사니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을 다 까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구조야. 회사 내부적으로 매출을 조작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다 해. 회사 내부적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 내부적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에 600억 들고 튄 거 봐봐.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계 감사 시즌이 매년 3월 달이란 말이야. 그러면 3월 달에 감사 받고 나서부터 내년 3월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어? 1년이 있지. 자, 그럼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삥땅을 쳐. 근데 회계 팀이 또는 회계 누군가가 이거를 전산 조작을 하고 뭐 하고 알 수가 있어? 몰라. 오스템 임플란트 2천억이냐? 2천억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단위야. 2천억이래. 2천억. 야, 그 큰 회사가 회계 직원이 2천억 들고 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소리야. 안 걸렸다는 소리야. 물론 회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회계 감사 시스템이 잘못된 건 맞지. 근데 그 정도로 만약에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회계 조작을 한다 그런다면 내부인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회사 내부도 모르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떻게 아냐는 거야. 몰라. 그래서 주식할 때 있어서 내가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야. 제발 내가 들어가 있는 종목의 회계 직원이 삥땅을 치게 해주지 않게 해주소서. 회사 대표가 횡령 배임 안 하게 해주소서. 나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 대표놈이 돈을 튀고 튈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놈이 아닌데. 내부자들도 잘 모르는 판국인데 밖에서 눈으로 보고 오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계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아, 여기는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회계 감사인 거야.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만 우리는 믿음 하에 가는 거야. 어떤 믿음 하에? 자, 우리가 운전을 해. 운전을 하는 기본적인 건 뭐야? 운전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 신호등을 잘 지키고 교통 준수를 잘 지키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말고.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그게 세상이 굴러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놈도 두 놈도 쓸데없는 놈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작살내버리고 무단횡단하다가 갔다가 제껴버리고, 그런 것도 뭐야? 변수야,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믿음 하에서 가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잖아.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뭐야? 공통된 믿음이야. 대다수의 모든 기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중간중간에 뛰쳐나와서 횡령 배임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고 거래 정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변수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도 뭐 실적 좋은 종목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실적 좋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 잘 나오는 기업들, 기업의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기가 싫고 귀찮고 분석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매년마다 수익 잘 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매년마다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확 올라가지는 않아.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이 기업이 지금 당장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수익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지, 이런 숨어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 내가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는 종목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가면 평범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실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른 노력의 차이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적 좋은 종목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유튜브를 하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된다?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야? 정말 보편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야. 난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적 좋은 종목들 찾아라. 결국 뭐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들 찾고 매년마다 이 증가하는 걸 찾아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보편적인 사항이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라는 건 보편적인 사항이지만 개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
건강 상태가 다 다르지. 맞춤 전략이 들어가야 되지. 종목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하는 실적은 이런 거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종목들은 또 개인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 비전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비전 가치가 또 얼마만큼 높은지에 대한 것도 추산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적에 관련된 좋은 종목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매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끝!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